안녕하세요. 이변은 리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이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면 피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 지금 보면 요 주제, 즉 가해 학생이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면서 피해 학생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송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가해 학생이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면 피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는 가해 학생, 피고는 교육지원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죠. 피해 학생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즉 피해 학생은 원피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 행정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보조 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거 이제 보조 참가를 신청한 이후 피해 학생은 그럼 이제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CCTV 영상, 정치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모두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점이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좀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요거 뭐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 그 소송 대리인이 당연히 이제 주장하겠지만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더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탄원서나 이런 것도 제출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뭐 이렇게 지금의 뭐 교육지원청 그 소송 수행하시는 분이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그 법률적으로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을 일탈을 남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판단했을 때, 피해 학생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더 줘야 되는데 더 주지 않은 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가해 학생이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면 피해 학생은 보조 참가를 신청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지원청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있다가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송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좀 주장할 부분은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소송인 만큼 그냥 이제 감정적인 주장 말고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그 학교 폭력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이제 사건 진행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